한겨울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인천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그날을 더 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죠. 저도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업무상 부산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사이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일자리를 발령받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 직접 만나 깔끔하게 끝맺음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자정이 되어서야 인천에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둥 적반하장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만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인지 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꽤 지나 있었습니다. 출근도 해야 했기 때문에 급하게 차에 몸을 싣고 전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홀로 차 안에서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 기름이 다 떨어진 거겠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있었지만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가로등도 없이 뻥 뚫린 곳을 외롭게 달리다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넓은 주차장엔 차 몇 대와 외곽으로 대형 화물차 몇 대뿐이었습니다. 아마 졸음이 와서 잠시 눈붙이라 들린 것이겠죠. 헌데 막상 휴게소에 들어서니 화장실이 더 급했습니다. 보통 주유소는 휴게소 출구 쪽에 있으니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라고요. 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제 손목을 턱 붙잡더니 굉장히 강한 사투리를 쓰며 제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네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떨여야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이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그냥 무시했겠지만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은 말 그대로 조폭 같았기 때문에 집에 어르신이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갑자기 공짜로 줄 테니 저기 있으니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 차 뒤편으로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은 냉동 탑자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것의 입구는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간 불현듯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인신매매를 한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넣고 새 문을 닫아버려 납치하는, 저는 등골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초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전 그렇게 그 남성들을 뒤로하고 살살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나를 향한 욕설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컨테이너에는 건강식품이든 뭐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은 미칠 듯 두근대었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그날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가 않는 건지. 저는 달리는 와중 계속해서 룸미러를 통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눈알을 바삐 굴러대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언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나오니 제 차 옆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 둘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내 차 뒷자리에 누군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침을 꼴깍 삼키다 사례가 들려 기침이 나더라고요.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으로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기절했을 겁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를 틀지 않기 때문에 차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역시나 제 손에도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 아주 싸늘한. 그런데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는데 오히려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기름을 안 넣었구나. 황급히 내비를 보는데 다음 휴게소까지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급정거를 하더군요. 설마... 네, 그 트럭이었습니다. 순간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에 그 트럭이라고 확신했던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마저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는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 다행스럽게 트럭이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 탓인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걸 직시했습니다. 저는 잽싸게 밖으로 나와서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절대 보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트럭이 제 차 코앞까지 다가왔고 트럭의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남성 2명이 동시에 내렸습니다. 헌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2 남자 중 1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2 사람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이후 제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차는 썬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2 사람은 제가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2 남성은 제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사사치 확인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획가닥 넘어지더니 비명을 지르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 내달리는 겁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서 말이죠. 곧바로 트럭은 굉음을 내며 사라졌고 텅 빈 고속도로에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저렇게 기겁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뒷좌석에 누워있었다는 것을. 저는 심심한 웃음이 튀어나왔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시선은 저를 원망하듯 응시하고 있었습니다.